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모리스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각자의 관찰과 느낌, 그리고 욕구의 부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또 서로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대개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생명이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대할 의사가 없든가 위험이 임박하여 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때 MVC에서는 그것이 보호를 위한 것인지 처벌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의도는 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한편 처벌을 위해 힘을 쓸 때 그 의도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입니다. 차도로 뛰어드는 어린이를 다치지 않도록 얼른 잡아챘을 때 우리는 보호를 위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한 힘의 사용은 신체적 공격이나 심리적 비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를 때린다거나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 한심한 것과 같은 말로 질책을 하는 것이죠. 보호를 위해 힘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호하려는 생명이나 인권에 초점을 둡니다. 로버트 어윈의 비폭력적 사회 방어 책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무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이죠. 무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부족. 두 번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처벌하고 고통을 줄 권리가 있다는 신념. 네 번째, 망상적인 생각.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편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나쁘거나 악하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뉘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만큼 고통을 받으면, 두 번째, 뉘우치게 되어, 세 번째, 사람이 바뀌리라는 것.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은 뉘우침이나 교훈보다 오히려 원한과 저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킵니다. 종아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체벌은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한 유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성서 구절을 인용하며 요즘 아이들 사이에 비행이 만연하게 된 것은 부모들이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체벌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 다른 방법들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부모는 아이가 매를 맞은 뒤에 깨우쳤다며 고마워했다는 일화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셜은 아이들이 처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요구 뒤에 있는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행동의 결과로 첫 번째, 아이들이 체벌을 위협당했을 때 그에 압도되어 굽히기보다는 무작정 반항하기로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에도 저항하면서 반대쪽으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두 번째,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를 영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 말고 다른 형태의 힘을 사용하는 처벌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나쁘다, 이기적이다 또는 철이 덜 들었다 등의 꼬리표를 붙여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도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또는 용돈을 줄인다든가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처벌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은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보살핌, 존중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수한다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그 일 자체가 가진 가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이냐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일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처벌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벌을 내리는 사람으로 볼수록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연민으로 반응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음 두 질문은 처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할 때 우리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만 한다면 처벌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처벌이 효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깨닫게 됩니다. 선과 벌은 사람들이 원하는 동기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 방을 치울 때 스스로 깨끗한 방을 원해서 또는 그것을 원하는 부모를 배려해서 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면 비난이나 처벌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의에 대한 복종, 벌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화를 낼까봐 부모의 미움을 사는 것이 겁이 나서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VC는 자율성과 동시에 상호의존의 바탕을 둔 도덕관념이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서로 같은 것이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호를 위한 힘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호가 아닌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 어떤 대가가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내 주변의 관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